자, 우리가 이제 11장은 비정연파 교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로 이론 전체가 다 정연파예요. 정연파 교류인데 요 한 장만 비정연파 교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비정연파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비정연파 교류는 원칙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정말 뭐야? 복잡한 파트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봐요. 여러분들이 우선 자, 정연이 아니면 다 비정연이에요. 그래서 비정연이 뭐요? 그럼 뭐요? 정연이 아니고 일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일그러졌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불러요. 이것을 이렇게도 부르잖아. 그치? 외형파 교류다 이렇게도 부르잖아. 그러니까 찌그러진 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뭐야? 복잡할 수밖에 없지. 그죠? 안 찌그러진 바. 안 찌그러진 이런 매끈한 정연이라고 해봐요. 자, 찌그러지지 않았대. 그러면 이런 매끈한 뭐야? 정연파 교류다 이 말이야. 이런 정연파는 해석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 최대만 나오면 뭐야? 최대 크기가 얼마냐만 나오면 파이고 2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뭐야? 매끈한 정연이니까 우리가 이미 표현해 주는 방식이 있잖아. 그치? 뭐요? 자, 시력값도 아니까 봐.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다.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요 루트 2v 전압이라면 이게 뭐야? vm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순시치 표현하라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이게 정연이 나오면 아주 간단해. 그런데 찌그러진 파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찌그러진 게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야? 제3고조파지. 그죠? 기기도 보고 보시면 뭐야? 3고조파, 5고조파 소리 많이 하잖아. 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3고조파가 생겼다. 그러면 3고조파는 뭐야?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봐요. 제3고조파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3고조파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왜 3이다 5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거부터 우선 정의가 정확하셔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인데 3고조파다 요 말은 뭐예요? 하나의 주기 안에 세 주기가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5고조파다 그러면 한 주기 안에 뭐야? 5주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고조파라면 한 주기 안에 이렇게 세 주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한 주기 안에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기 안에 세 주기 들어가면 3고조파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3고조파를 그려봐. 그럼 한 주기 안에 세 주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 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3고조파 그린 거예요. 3고조파. 그러면 봐. 요건 기본파고 요 3고조파를 V3라고 놓으면 요 3고조파 이걸 V3라고 놓으면 3고조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루트 2 요건 이제 기본파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기본은 이제 V1이라고 이렇게 놔. 이제 3고조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요 3고조파 요 최대값이다 이 말이에요. 최대값은 루트 2 V3다. 또는 뭐예요? 요것을 뭐라고 놔도 돼? VM3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요건 이제 VM1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요거에다가 뭐야? 사인에 3 오메가 t다. 이렇게 쓰면 돼. 봐. 기본파는 오메가 t라고 적었는데 3고조파면 주파수가 3배가 되니까 여기 적을 때도 뭐야? 3 오메가 t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고조파 순지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 자, 요런 변압기나 선로에 3고조파가 발생했대. 이렇게 3고조파가 발생하면 요런 고조파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기본파하고 3고조파 합성이 벌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생기면 기본이 있는데 3고조파가 생기면 이놈끼리 합성이 생기잖아.
합성이 생기니까 파가 찌그러지는 거 이렇게. 봐. 상고접파만 있다면 매끈한 정연이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찌그러졌어.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파가 뭐야?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어. 찌그러졌으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비정연파, 외형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찌그러졌다면 요거는 내가 만약에 순시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그러면 요 순시치는 뭐가 되겠어요? 아이, 기본파에다가 요거에다가 뭐가 합성이 된 거예요? 삼고접파가 합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삼고접파가 들어가서 합성이 돼서 저렇게 찌그러진 파형이 나왔어요 하고 순시치를 써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찌그러졌다면 상고접파만 존재한다면 순시치가 이렇게 돼. 그런데 어때? 요거는 뭐야? 기본파와 삼고접파만 존재할 때 순시치지, 그죠? 이게 몇 고접파가 들어갈지 모르네. 막 들어가면 어때? 이게 이제 순시치 표현하는 게 뭐야? 상당히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3만 있는 게 아니라 5고접파, 7고접파, 11고접파, 뭐 무한대고접파까지 막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비정연파가 나왔을 때 순시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게 우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온 게 봐. 이거. 자, 여기서 나온 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봐요. 그 여러분들 수학에서 뭐예요? 나오는 이렇게 퓨리의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 퓨리 급수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퓨리 급수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퓨리 급수가 내가 이제 삼고접파를 설명하니까 이렇게 점잖했고, 봐. 몇 고접파가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는 뭐야. 막 이렇게 찌그러지는 뭐야. 이런 찌그러지는 이런 뭐야. 만약에 뭐가 있다? 비정연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런 찌그러진 이런 파형의 비정연파의 순시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퓨리에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퓨리의 급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수학인데 사실 수학적 의미가 아주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퓨리 급수 전개를 해봤자 해로적 의미로 보면 뭐 구한 거와 같아? 그냥 자 정연파라면 뭐예요? 순시 전압이라면 루트 2v 사인 오메가 t래 이거 하나 구해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퓨리 급수가 뭐예요? 상당히 복잡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 찌그러진 파형을 자 실제로 알아봤더니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이 성분도 있더라. 찌그러질 때 직류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당연히 기본파 있다 이 말이에요. 합성이 되니까 기본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고접파가 나올지 모르는 뭐예요? 고접파 성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찌그러진 파형은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합성이 된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죠? 지금 봐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 내부적으로 보여드렸잖아. 요거는 3고접파만 들어간 거를 내가 보여드렸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이렇게 기본파와 3고접파의 합성으로 저렇게 찌그러져서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정연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일반적인 비정연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일반론으로 보면은 이런 성분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분의 합이다. 그러면 저거는 음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일반론은 FT예요. 우리가 해로라면 전압 아니면 전류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에 FT는 봐. 이렇게 적었어. 이게 뭐야? 직류분 의미 뜻하는 거예요. 직류분 A0 직류분이다. 그 다음 플러스 봐. 시그마. 자, NO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때 이제 요게 뭐예요? 요걸 스몰 a0다 뭐 이렇게 적는 거나 라이즈 a0 적는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류분의 뜻, 직류분의 뜻.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라지 an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적고 여기 뭐예요? 코사인의 n의 오메가 t다 이렇게 적으면 어때요? 요거는 이제 코사인 계수값이에요. 이걸 이제 스몰 an이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예요? 코사인 계수의 값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사인도 나올 수 있고 코사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n에다가 뭐야? 이렇게 사인 n의 오메가 t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봐, 이게 요 뜻이에요. 직류분.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코사인의 기본파와 고조파, 사인의 뭐야?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다 만족한다 이 말. 모든 함수에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계수 결정. 그럼 여기서 A0는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A0는 뭐라 그랬어요? 직류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직류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냥 일반론이니까 그냥 FT의 DT다 이렇게 적었어. 만약에 여기 각 축이 오메가 T축이 되면 뭐야? F 오메가 T의 D 오메가 T, X축이 되면 DX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일반론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자 이 말이에요. 여기 A0. 그 다음 이때 이제 AN 코사인의 계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T분의 2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뭐예요? 자, 함수 FT에다가 뭐예요? 자, 여기에 그냥 코사인 T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런데 N 고조파가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NT에 뭐예요? DT다. 이렇게 이제 AN의 계수는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적을게요. 자, BN의 계수도 똑같아. 봐. 요건 이제 사인 계수가 되는데 요놈도 똑같이 뭐예요? 이렇게 T분의 2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함수 FT에다가 뭐예요? 그 다음 사인의 NOT의 DT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얻을 수 있다? AN과 BN의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복잡지, 그죠? 또 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이 식 자체가 뭐예요? 전부 이렇게 적분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리급수 전개를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오히려 어디? 회로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공업수학에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끝까지 풀어내려고 하면 전부 뭐니까? 적분해야 돼. 근데 봐. 여기 FT에 코사인 NOT, FT에 사인 NOT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값이 오면 뭐예요? 코사인과 사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적분하려고 하면 또 뭐예요? 삼각함수가 옆에 늘 붙어 다니지, 그죠? 붙어 다니니까 이 퓨리급수 전개를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뭐야? 자, 이 비정연파의 순시치를 구하는 방법은 퓨리급수 전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뭐야? 최선의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직은 없어.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그래도 제일 쉬운 걸 톡해서 뭐야?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봐. 내가 이제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불러왔던 뭐예요? 자, 이런 파가 있다고 해봐. 이런 파. 자, 이거 내가 지금 뭐를 그린 거예요? 구형파를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구형파. 응, 구형파, 구형파. 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3파이고, 자, 각축은 그냥 T축이라고 놓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로니까 이걸 뭐 FT라고 쓰지 말고 전압이라고 놓자고, 이렇게. 그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임의로 뭐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봐. 이런 구형파가 나왔는데 이 구형파가 뭐예요? 비정형파예요. 왜?
이 구형파가 왜 비정연파다? 여러분들이 구형파잖아. 근데 정연이 아닌 거는 무조건 다 비정연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구형파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봐. 요렇게 해봤잖아요. 여기서 삼고조파가 있었더니 어떻게 일그러졌어요? 여기 하나 주기 안에 세 주기가 이렇게 파가 들어가서 요놈이 일그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일그러진다고 설명드렸지, 그죠? 그럼 봐. 삼고조파는 들어가도 이렇게 일그러지잖아요. 근데 그놈이 삼고조파, 오고조파 이런 고조파가 계속 들어가네? 그럼 합성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더 들어가면 볼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무한히 들어가면 이런 식의 뭐예요? 구형파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형파가 뭐예요? 정연에서 일그러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파가 어떻게 들어가서 일그러졌는지를 얻어내봐 라고 하면 이거에 자 봐. 우리 회로적으로 보면 이거에 뭐예요? 순시전압 VT를 구하면 뭐야? 어떻게 돼?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로에서 파이까지 반주기는 A, 반주기는 마이너스 A의 크기를 갖는 구형파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도대체 그놈이 뭐야? 어떤 파에 의해서 일그러졌는지를 보여줘봐. 그러면 퓨리급수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봐. 요건 이제 안 적을게. 일반론 쓰면 이렇게 돼 무조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면 돼? 한 개. A0 구하고 AN 구하고 BN 구해서 뭐야? 갖다가 올려주면 이제 순시치 얻을 수 있다는 논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봐요. 이제 구하러 가봐. 구하러 가면 A0 구한다. 이 말. A0 구한다고 이렇게 가네. 자, 이러면서 이제 퓨리급수 하는 뭐야? 일반론을 정확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놓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제로에서 2파이까지 구하러 가니까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A라는 함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은 자 파이에서 뭐예요?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라는 함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이 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형파는 요 적분하면 당연히 제로지 그죠? 그러면 봐. 적분 안 해도 이 의미에서 봐요.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요 함수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이 함수니까 제로에서 t까지 한 주기를 적분하면 이 함수 면적, 이 함수 면적 같으니까 한 주기만 보면 당연히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A0가 0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이런 구형파는 뭐? 직류 성분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직류 성분은 원래 없었다 이 뜻이에요. 직류 성분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됐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을 구하러 가. 그럼 얘는 T분의 2잖아요. T분의 2가 바로 파이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T분의 2 이렇게 하니까 T가 2파이니까 파이분의 1 그죠? 그 다음 자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역시 A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코사인의 NOT의 DT가 되고 플러스 그죠? 그 다음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이 코사인의 뭐예요? NOT의 DT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얻어야 돼? 그런데 이것도 내가 열심히 얻어보면 0이다 이 말이에요. 왜 0이다? 봐.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해. 그럼 뭐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근데 마이너스 사인이든 말든 간에 아무튼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사인 그린 거예요. 적분한 결과는 사인으로 바뀌는 거니까. 적분하면 사인으로 바뀌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다 제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얼마 붙어 있든
적분하면 사인으로 바뀌어서 제로 파이 2파이 대입하니까 결국 0이다 이 말이에요. 적분한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0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N을 구하러 갔어요. BN. 자, 이렇게 이제 BN을 구하게 되면은 이건 사인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A 사인의 NOT의 DT가 되고 플러스 똑같이 뭐 파이에서 뭐야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A에다가 사인의 NOT의 DT가 된다 이 말.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봐. 여기서는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봐요. 자, 이제 적분을 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봐. 여기도 A가 있고, 요거 A는 상수잖아. 상수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묶어내줘. A. 자, 상수니까 A 이렇게 묶었어. 묶어내주면, 요 사인을 적분만 하면 되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이 말이야. 적분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봐. 변수는 뭐예요? 변수. 변수는 뭐가 변수예요? 자, 이렇게 t가 변수인데 각은 뭐예요? 각은 NOT잖아. NOT. 그러면 각 미분 한거분의 1에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사인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여기 각 미분 한거분의 1 하면 n이 분의 1이 앞에 생기잖아. 그럼 여기도 n분의 1이 생기니까 묶어줄 때 여기도 뭐예요? 이렇게 n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버리자 이 말이에요. 앞에 복잡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뭐예요? 제로 파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플러스 하기를 요건 이제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코사인에 뭐예요? 이제 NOT만 쓰면 되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에서 2파이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적분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은 다시 뭐예요? 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다가 자, 그대로 대입을 해봐. 그러면 요게 뭐야? NO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에 뭐야? NO 제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하니까 플러스 뭐야? 코사인에 NO에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에 뭐야? NO 파이가 되네. 복잡하지 그죠? 봐. 근데 하나는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코사인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코사인 그래프 그린 거예요 내가 지금.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뭐야? 제로가 되고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뭐야? 2파이가 되고 얘가 뭐야? 3파이가 되고 4파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코사인 N0는 n의 크기에 상관없이 1, 2, 3, 4 상관없이 요 값은 뭐야? 1이겠지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제로는 1이다 이 말. 코사인 값.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O 2파이 봐봐. NO가 1이면 뭐야? 파이. 2면 4파이. 3이면 6파이. 짝수잖아. 그럼 짝수가 되니까 봐. 짝수는 봐. 짝수는. 2파이. 4파이. 항상 짝수는 1이지. 그죠? 짝수는 1이야. 그래서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에요. 1. 요것도 1. 그런데 요거는 어때? NO가 1이면 홀수. 2면 짝수. 홀짝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홀일 때는 뭐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건 뭐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한 번 더 써야 돼. 이렇게 NO5분의 A에다가 그지? 요거는 뭐야? 다 1이니까 2가 됐어. 그 다음에 요것도 뭐야?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NOT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 2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됐죠?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좀 복잡해서 하여튼 이해는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 값을 봐. 요 값을 보면 요게 홀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 짝수가 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제로지 그죠? 제로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NO가 어디일 때만 요 값은 뭐예요? NO가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일 때는 요게 뭐가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NO가 13579라고 하는 홀수일 때 BN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NO5는 뭐야? 4A가 된다 이 말이에요. 2가 되니까 그지?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래서 요 값을 내가 홀수일 때만 요 값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순시전압이 얼마요 그러잖아요. 이때 순시전압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A0 제로, AN도 제로야. 그러면 시그마 남는 건 요것만 남았잖아. NO는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다가 뭐야? 사인 NOT다. 그죠?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냥 각축을 T축으로 놨으니까. 그런데 요때 BN의 개수가 얼마라고요? BN의 개수가 쭉 얻어봤더니 NO5는 4A. BN의 개수가 요거였어요, 요거. 근데 여기에 NO가 얼마일 때? 13579라고 하는 홀수일 때만 NO5분의 4A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NO가 1이면 1. 그래서 5분의 4A에다가 NO가 1이라네. 그럼요 1. 그 다음 뭐예요? 자, 여기 사인에 T가 된다. 플러스. NO가 3이라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3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풀어서 3분의 1에 사인에 뭐예요? 3T 플러스. 그 다음에 NO가 5라면 뭐예요? 사인에 5T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순시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퓨리급수 전개 일반론에다가 이게 뭐야? 우리 퓨리급수 전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 왜? 여기가 이렇게 구형파는 상수로 나왔잖아. 여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삼각화로 쫙 만들어 줘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줘 버리면 이 함수가 뭐예요? 함수로 나와. t 함수로 나오면 적분할 때 뭐예요? t 사인 오메가 t 적분해야 되니까 이제 뭐예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급수 전개 공업수학에서 해보신 분들은 뭐야? 한 개 하면 A4용지 한 장 갖고 안 되는 것도 많지, 그죠? 복잡해. 하지만 이렇게 알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봐. 아, 요런 구형파는 해봤더니 홀수에 뭐야? 홀수에 사인항만 나오잖아요. 이걸 결과를 놓고 보면 홀수에 사인항만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는 원칙적인 이런 퓨리급수 전개도 하지만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논해요. 왜? 교루니까 어차피 주기적으로 뭐야? 똑같은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뭐야? 대칭성을 따져서 아, 이런 파는 뭐야? 이제 나중에 보면 반파 정연 대칭이야. 반파 정연 대칭이 되면 아예 이걸 뭐야? 그렇게 되면 퓨리급수 전개해 봤더니 나온다 하는 것을 추려서 뭐야? 아, 이럴 때는 사인만 나오면서 13579 홀수만 고조파가 합성이 된 거다. 이것을 뭐야? 정리를 해서 미리 암기를 해서 뭐야? 퓨리급수 전개할 때 이런 것을 다 적는 것을 뭐야? 좀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 그죠? 여기 너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해봐도 순시치 구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칭성이라는 논리를 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해본 것은 이렇게 맥이잖아. 그지? 아, 그렇게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